분위기 바꿔볼게요. 선운숙 씨가 어제 3차 공판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유영재 씨의 선운숙 씨 친언니 강제추행, 성추행 관련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차마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우은숙 씨의 전남편 유영재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젠 선우은숙 씨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영재 씨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세상에. 피고인석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밝히기로 은퇴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어머나. 듣고 있던 유영재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우은숙 씨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어제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좀 얼굴을 좀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법정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없었고요. 당연히 부부였던 사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언니의 직접적인 어떤 성폭행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침착하게 얘기를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시고 또 경영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다가도 본인이 많이 자제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얘기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계속 시선을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연예계 은퇴할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큰 피해를 당한 나의 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진짜 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릿속에 교차했을까. 근데 저 얘기가 탁 들어오네요. 은퇴할 각오로 이 증인석, 이 재판의 증인석에 섰다. 진짜 심경이 어땠을까요, 진짜? 예, 아무래도 지금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분이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이제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러겠죠. 것인데 그 고소 당시에 이제 이야기에 관해서도 내가 은퇴를 해도 좋으니 언니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세상에. 거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이것이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네. 실제 그래서 어제 증인신문 기일에서도 이 사건 자체는 지금 고소인은 선운숙 씨의 이제 친언니인 것이고 예. 이제 피고인이 이 전 남편인 유영재 씨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증인으로서 신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친언니와 이 유영재 씨와의 이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 혼절을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 녹취를 듣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이 선운숙 씨와 이 유영재 씨가 부부 관계를 가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부 관계였는데 이 이혼을 이제 협의 이혼을 접수한 다음에 이 유영재 씨가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운숙 씨가 그러면 협의 이혼을 조금 중단을 하고 다시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녹취까지도 들려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운숙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당시에 이런 정황 같은 것도 이 녹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담겨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인 신문의 내용 자체도 진술을 하는 것도 선운숙 씨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 세상에.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예전에 그 초반부에는 이 사건 초반부에는 선운숙 씨 언니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돼요. 어렵게 그 혼자 오랜 시간 있었던 동생 선운숙 씨의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유영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는 모습 이제 겨우 행복할까 했는데 내가 이 성추행 사실을 이 털어놓게 되면 동생의 행복이 깨질까 봐 너무 걱정했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결심이 혹시라도 이 유영재라는 이 추악한 행동을 한 사람과 동생이 이혼을 하는 게 혹시 더뎌질까봐 앞서 선우 씨가 그랬잖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볼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안 되겠다. 이혼 더디게 하면 안 되겠다. 이혼을 꼭 진행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에 혹시 이 충격적 사실을 동생한테 털어놓게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언니 피해자이고 적극적으로 고소나 처벌을 구하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나만 뭐 그냥 괜찮으면 넘어가자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아이고, 했을 텐데 세상에. 그 원인은 바로 그 동생이 받을 상처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에. 그래서요 처음에는 선웅수 씨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고. 다만 다른 사유로 유영재 씨에 대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최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1차 이혼 조정의 원인은 선웅씨 씨가 우연히 이제 휴대전화를 받는데 유영재 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취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유영재 씨는 잘자 사랑해라고 보냈더니 상대방 여성은 미투라고 답장을 보내면서 이 남자랑은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유 씨가 선훈시 씨에게 잘못했다, 같이 잘 살아보자, 잘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또 약해져서 마음을 돌려서 그때 이 조정 신청을 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훈수 씨가 2차 조정을 신청했을 때 유영재 씨가 또 반성하겠다, 용서해달라, 잘 살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다시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아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친언니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유영재가 선훈숙을 기망하고 이렇게 거짓된 태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내가 이 불행한 결혼을 막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즉 동생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속에 쏙쏙 끙끙 앓아뒀던 본인의 피해자 씨를 그제야 이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선훈숙 씨 자매분한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너무 진짜 참담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선훈숙 씨가 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혼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그래요. 했는데 선훈숙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되찾고 다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언니에게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리면서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선훈숙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언니분께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는 유명인이신데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평판에도 안 좋고 활동에도 지장이 있으시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시니까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중들에게 회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꺼이 연예계를 은퇴할 생각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안 하게 된다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얘기를 사실은 선훈숙 씨와 친언니만 알고 있더라도 정말 가슴이 진짜 이 복장이 분통이 터질 만한 사안인데 이 사실을 선훈숙 씨가 자녀들한테까지 설명하는 그 심정은 정말 이런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참담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분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이것을 알리는데 어떤 명예 침해가 있다거나 평판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이런 어려움에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직접 증언하고 피해를 이야기해서 실제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선우은수 씨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이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질까 봐 만류를 하니까 네.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언니의 명예를 지키고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천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모, 언니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이고. 이런 결심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 법정 3차 공판까지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차 공판 때는 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나와서 다 거의 모든 걸 다 진술을 했고, 그리고 어제 3차 공판에는 선우은숙 씨가 또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걸 다 지금 유영재 씨는 다 현장 법정에서 다 마주하고 들었잖아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예, 일단 이 유영재 씨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뭐 변호인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고소인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판결 선고일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선고까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